자, 이번 영상은 결혼 시즌이 다가와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예비 부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결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서리 씨. 네, 주위에 보면 결혼을 앞두고 네. 사주나 궁합을 보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꽤 있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결혼 준비를 앞두면 이상하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궁합들을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혼을 앞두고 저희 그 당시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셨죠. 혹시나 싶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궁합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순간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나. 왜냐면 혹시라도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안 좋을 경우에 이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른다고 해달라고 저희 지금 커니 씨에게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먼저 궁합을 봤을 때 다행히도 궁합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예를 들어 궁합을 봤더니 남편이 수명이 빨리 닳는다. 남편이 빨리 죽는다. 혹은 얘네는 몇 개월 안에 헤어진다. 이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이 직접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아니면 혹은 남자친구가 같이 보고 와서 궁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죠? 라는 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예전에 궁합을 봐서 너무 사주가 안 좋다. 남편이 바람을 필 사주다. 뭐 수명이 빨리 다를 수 있다. 누가 하나 빨리 요절할 수 있다. 이런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0세, 70세가 되도록 아주 잘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굳이 사주나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결혼을 파혼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사자들은 그걸 보고서 흘려들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먼저 보시고 와서 결혼을 반대한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 방문을 해서 여러 곳 중에 좋은 소리를 하는 곳은 없는지 그런 곳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일화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연예인이 사주와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너무 안 좋아서 결혼을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자 주변에 아는 혹은 부탁을 드린 궁합 사주가에게 사주를 좋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나 궁합이 좋지 않아서 결혼을 파혼까지 고민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사주 쪽에서는 가는 곳마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전에 혹시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저 같으면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보기에는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단순히 말도 안 되는 뭐 둘 중에 한 명이 빨리 죽을 수 있다. 아니면 이혼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주는 이렇게 좋게 나오기도 한다. 라는 다른 사주의 예를 보여드리거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사주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너무너무 잘 사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경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예로 저희 커리 씨와 저도 궁합을 봤을 때 띠궁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처음에 부모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주와 궁합을 봤더니 저희는 특이 케이스로 띠궁합이 좋지 않은 수에 들어야 되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는다면 궁합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100% 믿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 12년 차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너네는 띠궁합이 좋지 않을 텐데 이 말만 들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나 궁합만을 가지고 파혼을 고민하는 건 반대입니다. 서리 씨,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바람이 발각되었을 때라는 사연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엔 파혼을 해야 돼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도 내가 지금 결혼 준비를 혹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바람이 발각 혹은 바람 비슷한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아, 이번이 실수겠지. 이번은 마지막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을 겪고 주변에 결혼 연차가 오래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번 그런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가능하다예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혼수도 준비하고 혹은 식장도 준비하고 뭐 청첩장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줬을 수 있고 얼마만큼 결혼 준비를 진행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에 파혼을 한다는 건 특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상대방의 외도, 바람, 여자, 남자 문제로 인해서 파혼을 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바람을 폈던 사람은 두 번, 세 번 바람을 필 확률이 너무 많은데 파혼이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기도 낳고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내 아내가 바람을 펴서 헤어지는 건 더더군다나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여자 관계가 이렇게 들통이 났어요. 다른 여자와 이런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보면 과연 그 남자는 연애 시절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연애 시절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애 때 발각됐던 사람이 결혼해서 좋아질 수는 거의 없어요. 사람의 가치관이나 습성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맞춰가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습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남자의 바람이 발각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남자의 바람 피는 성향, 습관이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문제로 이 남자와 이렇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 파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파혼을 하면 주변 사람에게 뭐라고 알려야 되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파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상대방이 처음이었다, 혹은 술김에 그랬다, 진짜 모르고 그랬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계속 싹싹 빌고 쫓아다니며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하는 방법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라 라는 건데요. 내가 알고 지냈던 남자의 좋은 점이 10가지가 있는데 바람을 폈던 그 한 가지 실수로 이 10가지 장점을 끊어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화들을 제 경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게 있었는데, 정말 실수였을 수도 있는데, 혹은 정말 이 남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여자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생각이 자꾸 파혼을 하지 마, 혹은 이 남자와 헤어지지 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너의 동생에게, 너가 아끼는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과연 이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인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해프닝인지 그렇게 생각이 되겠느냐. 그럴 순간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제 여동생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면서 이 남자는 안 된다, 결혼하지 말아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사자들은 정이라는 거에 좀 얽매여서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남자가 이번에 정말 실수다, 정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여자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른 타인의 의견을,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족 간 문화의 차이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 집은 명절은 잠깐 식사 후에 개별적으로 지내는 집이고요. 다른 한쪽은 명절 연휴 내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지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번 주제가 예비 부부들,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기혼자에게는 좀 와닿는 부분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신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가족 간의 문화 차이, 특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문제는 결혼을 해서 많이 다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 부부들께 좀 권하고 싶은 부분은, 먼저 이 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서 이 상대방의 집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집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니 씨가 제 예비 신랑이에요.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빠, 내 친구네 누구네 집은 남자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몇 번 지내고 명절은 이렇게 지낸대. 그리고 뭐 시누이는 이렇게 오고 얼마 좀 자주 보고 생일 때는 이렇게 보낸대더라. 그래서 내 친구는 그게 좀 부담스럽대. 그러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궁금해 하던데, 오빠네 집은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물어본다면 이건 절대 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걸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여태 단 한 번도 명절에 식구들이 몇 번 며칠씩 모여서 잠을 자고 밥을 같이 먹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라면 좀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남편한테 이래서 나는 불편해, 이런 게 힘들어, 이러면 이미 내 와이프가 됐는데,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적응을 못하지? 우리 집은 그런 게 아닌데 왜 너네 집, 우리 집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상대방 집의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집은 분위기가 이런데 내가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난 이러이러한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서로 상호간에 얘기를 나눠보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결혼 전에 이 부분이 서로 문화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예단이나 혼수, 예물에 관련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다던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럴 경우에는 서로 그 얘기를 듣고 서운해하는 감정이 생기거나, 왜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집의 생각과 저 상대방의 집의 생각이 다르다면 실제로, 그리고 그런 문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 결혼식 문화가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혼수를 준비하고 이런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던데, 오빠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빠의 어머님, 우리 예비 시어머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러니 집에 가서 내 여자친구가 이걸 원한대, 이걸 갖고 싶대, 이렇게 이 정도 할 거래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엄마, 내가 먼저 알아보니 이런 문화는 이런 게 있다던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미리 상호간에 얘기를 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로는 별로 꼭 파혼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언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미리 좋게 상의한다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문화 간의 차이가 있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은 결혼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결혼해서 푸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교환해 보면 나중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차이로는 파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까지 거론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상호 간에 얘기를 나눠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심할 때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출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혹은 몇 명 해야 된다, 혹은 뭐 육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교육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사실 육아를 하면서 내 배우자와 내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소소하게 다툴 일들이 많고요. 그게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희는 다행히 커니 씨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적이 많아서 큰 다툼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주위를 보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쪽, 그리고 아이가 없이 그냥 지내고 싶은 쪽, 이 두 부분으로 가지고 싸우는 부부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한쪽은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서 설득하고, 한쪽은 거부하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낳아 있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 하는 부분은 평생의 과제예요. 서로 상의하고 얘기를 나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이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꼭 결혼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반대로 여자가 나는 정말 아이가 갖고 싶어. 그런데 결혼해보니 남편은 상의 없이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여자분의 친구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왜 애를 갖지 않냐? 라는 소식도 자꾸 듣게 될 거고, 주변의 출산 소식도 자꾸 듣게 되면, 우리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바꿀 수는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특히 출산에 관련해서는 남자 쪽이나 여자 쪽,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아이를 갖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가치관을 보다 더 상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이 여자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대요. 절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대요. 그런데 그냥 결혼해서 어쩌다 보면 아이를 낳고 살게 되겠지 남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이 여자랑 결혼을 위해서 내 아이를 낳는 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결혼을 해서 혹시라도 가치관이 변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굳이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계속 상대방에게 아이를 갖자 하는 것은 서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출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가치관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상의를 해보고 아이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세 명일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고 큰 싸움이 되는 부분은 보지 못했어요. 단지 아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 부분으로 의견 차이를 갖는 부분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부분은 서로 결혼 전에 상의해보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육아 부분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결혼해서 살면서 충분히 계속 언급하고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의를 결혼 전에 미리 잘 마쳤다고 해도 그리고서도 육아하고 하다 보면 호르몬의 이상이나 우울증이나 남편의 바쁜 직장 업무나 하는 것들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로 인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은 그렇게 꼭 파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가치관으로 인해서 다를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내가 결혼 생활로 인해서 계속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면 상대방과 나의 가치관이 좁혀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 여자 둘 사이는 너무 좋은데 이게 양가 부모님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혼 준비 중에 부모님 간에 뭐 기싸움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모님들 간에도 또 문화 차이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끼리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결혼을 앞둔 부부들 중에 정말 당장 가장 많이 힘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바람 다음으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데 부모님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한쪽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양쪽에서 서로 탐탁치 않아 할 때 왜 우리는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해야 하나?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부모님은 인정해주지 않나? 라고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크게 파혼을 해야 합니다라고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풀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반대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분이 많은 피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반대한다. 그렇다면 엄마의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싸우고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싸울 때 같이 언급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이 남자를 이렇게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엄마가 서운해하는 부분, 부족하다 하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을 믿어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운 덕에 나는 이렇게 이 남자에게 확신을 갖고 보는 눈이 있다 라고 충분히 가능성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부모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신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누구보다 사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부모님이 내 남편, 예비 남편, 예비 신부를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부모님의 그런 하소연에 휘둘리거나 싸움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본 내 상대 배우자는, 예비 배우자는 이러한 장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충분히 부모님께서 나를 잘 키워주셔서 나는 그런 보는 눈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양쪽 다 결혼을 준비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결혼을 반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왜 우리는 남들처럼 축복받지 못하나? 왜 이렇게 부모님께서 서로 싸우시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이것도 꼭 파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뒷 배경을 보면 내 자식이 너무 훌륭하다. 내 자식이 너무 가치 있다? 그거보다는 내 자식을 나는 정말 월등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탕에서 좀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지? 우리 아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기대치에서 오는 실망감에 이런 싸움이나 서로 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모님께 충분히 어머니께서 생각하는 내 자식인 내가 훌륭한 건 맞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라는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기준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부모님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론은 꼭 파혼으로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파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본 주제는 결혼을 앞두신 예비 부부, 예신, 예랑님들을 위한 이 결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조금 다시 요약을 해드린다면 사주가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남자 여자 간의 가치관이 조금 달라서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우리는 잘 맞지만 가족 양가 부모님들의 집안의 문화 차이가 있어서 혹은 양가의 반대가 심해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눠서 잘 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바람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심각하게 내가 이 배우자와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꼭 신중히 생각하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파혼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사랑했고 이 사람을 이렇게 봐왔는데 이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은 정말 더 많거든요. 그리고 파혼보다 더 어려운 건 이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파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혼을 쉽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나 정말 큰 이유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혼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내 앞으로의 긴 여정을 정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꼭 파혼을 주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꼭 파혼을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결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주제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결혼을 앞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이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안녕.